중국의 제로 감염자 정책 철회로 세계 금융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14일 무증상 감염자 수 발표를 돌연 취소하고 사실상 제로 감염자 정책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이 정책은 10월 공산당 대회에서도 승인된 시진핑의 간판 정책이었지만 12월 들어 갑자기 대전환한 것은 11월 하순 중국 전역에서 발발한 항의 시위와 크게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청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건국 이래 최대 고용 위기가 발생하면서 제로 감염자 정책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는 제로 감염자 정책을 전면 해제하면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들의 예상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불황을 야기할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감염 정책이 갑자기 풀리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감염증에 대한 경계감이 오히려 높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워싱턴대는 지난 12월 16일 중국의 감염정책 해제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한 바 있지만 오랫동안 무균실 상태에 있던 14억 명의 중국인들은 이런 사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새로운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병의 이름은 환양증입니다. 자신이 확진된 것 아니냐는 강박관념에 몸살을 앓는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이 현재 패닉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호조를 보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급격한 감염증 확산은 중국 경제를 대불황에 빠뜨리고 리먼 쇼크급 금융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제로 감염자 정책을 해제하기 이전부터 이미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부동산 투자는 11월 전년 대비 19.9%를 기록하며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가격도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정부 지원책으로 잠시 반등하는 듯 했지만 감염증 확산으로 그 효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6일 기간 동안 조사한 중국 기업의 체감 경기 지수는 201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 지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11월 소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해 기록적인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출액도 전년 대비 8.7%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약 30%나 감소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모든 경제 지표에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 해제의 악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감염이 급 확산되면서 중국 금융시장 거래가 저조해지고 있으며 호조를 보였던 신규 기업 공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제가 풀리면서 중국에서 대량의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C19 사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경제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슬그머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4.6으로 전달보다 1.8포인트 악화돼 기준인 50을 6개월 연속 밑돌았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기업들의 수익은 리먼 사태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내년 인플레이션율은 리먼 쇼크 직후와 같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월가는 인플레이션에서 리세션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금융시장의 관심이 리세션으로 쏠리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리먼 쇼크 이후인 2009년 수준이 될 것이고 세계 경제를 견인할 국가는 중국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감염증으로 인한 대불황 위기에 놓이면서 내년 미국 금융시장도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세션 우려로 미국 은행주에 대한 매도 압력이 이미 생겼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리먼 사태의 진원지가 된 신용시장일 것입니다. 신용시장이란 자금 대출자의 신용도가 변화하는 신용 위험을 내포하는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신용상품에는 대출 채권이나 회사채 등 다양한 신용 위험을 가공해 증권 형태로 사고 파는 증권화 상품이나 신용 위험을 원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인 신용 파생 상품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크본드로 불리는 저신용 등급 채권의 거품이 앞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 소비자 대출 연체율도 내년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신용 레버리지와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비은행권 금융위기도 리먼 쇼크 때보다 2배나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신용시장이 외부 충격으로 직격탄을 맞으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의 대불황이 미국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